이제는 탱커 관련해서 규정들을 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탱커를 설계한다고 할 때 어떤 법적인 규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자주 얘기한 건연 규정도 있고, 근데 그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고, 이중선체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우선 탱커가 나온 김에 설명을 해보죠. IMO라는 거는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마리타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배를 타고 뭐 운송을 한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마리타임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기구고, 유엔 산하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본부가 런던에 있고, 뭐 대충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MO 그 사무총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외로 한국 입김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 IMO에서 그 해상 운송 해상의 오염에 대한 폴루션에 대한 마린 폴루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이제 이것저것 냈습니다. 규정들을. 근데 나중에 수업 때 그거 규정들 다 다루긴 할 건데 규정이 6종류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박에서 원유 아니면 기름 유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엑스 1의 아마 그 기름 유출에 대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DWT 5,000톤 이상 별로 크지도 않은 배들도 다 허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지금 31만 톤짜리 하고 있잖아. 60분의 1짜리 배도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가 되는 배들은 다 만들어서 넘어가는 배들은 어, 밖에 벽하고 배 밖에 이쪽 밑에 밖에 벽하고 안쪽 벽하고 사이 간격이 최대 2m. 이게 그 배 크기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최소는 뭐 1점 몇 미터 있어요. 거기서 2m까지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충돌을 해서 구멍이 뽕 나더라도 안쪽까지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우선 목표죠. 그 다음에 그럼 원래 있던 배들은 96년 이전에 있던 배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그런 옛날 배들의 사용이 금지됐고 실제로 2010년 이전에도 석유 유출 원유 유출 사고가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저기 유럽에도 꽤 몇 번 있었거든요. 되게 크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VLCC가 뭐 32만 톤이었잖아요. 아까 우리 지금 설계하는 게. 근데 VLCC가 30만 톤 넘어간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옛날부터 유조선은 컸어요. 컨테이너선은 요즘 들어서 막 커졌는데 유조선은 원래부터 컸어요. 그래서 그럼 저런 배 하나가 통째로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주위 망하는 거지. 저게 뭐야 기름이 몇십만 톤이 다 유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금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유를 운반하는 배 말고 일반적인 배들도 연료로 쓰는 게 중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두면 잘 흐르지도 않는데요. 가열해가 얘가 흐르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되게 저질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배 연료 탱크도 구멍이 나면은 그 밖에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료 탱크에 대해서도 어, 이 연료 탱크 하나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 구멍 났을 때 밖에 나가는 양이 얼마 이하가 되게끔 그런 것들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둘 다 볼 거예요. 화물칸이랑 연료 탱크 설계랑.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냐면은 지금도 있는 석유회사인데 엑손모빌이라고 엑손모빌에서 엑슨 발데즈라는 그 유조선이 아마 큰 배일 거예요. 얘가 알래스카 인근을 가다가 구멍이 났거든요. 1989년에 그래갖고 알래스카 앞바다가 이제 다 석유로 범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유조선 너무 피해가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벽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 안에 보면은 기름이 들어가는 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의 크기도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배에 대해서는 CO2 배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CO2 자체는 배는 한 번에 대량으로 옮기고 느리게 옮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톤의 무게를 가진 화물을 아무거나 1톤짜리를 1km 옮기는데 발생하는 CO2의 무게 그램은 보세요. 비행기가 435g이거든요. 트럭이 80이에요. 근데 배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는 되게 환경 친화적이긴 해요. 그 CO2를 적게 배출하잖아요. 지금.
근데 배 하나가 엄청 크잖아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배가 운용하는데 배출되는 CO2 양이 작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에는 규모가 크니까 뭐 이것저것 달아가지고 좀 적당히 개선할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CO2를 줄이자고 하면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뭐 CO2 줄이는 장비를 비행기 어디다 실을 거야? 아니면 연료를 바꾸면은 비행기가 속도가 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배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배에 대해서 CO2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200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반절로 줄여보자. 근데 배 개수를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배 대수는 늘어나요, 분명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하기에는 2000년에서 2050년도 아니에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93%의 그 화물이 운송되는 양이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CO2 배출은 좀 억제를 하자라고 해서 39%. 그러니까 많이 억제를 했죠. 더 근데 강하게 이걸 해가지고 이게 운송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CO2 배출량은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게 장기적인 목표고. 근데 온실가스 중에서도 탄소 비율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온실효과 일으키는 건 이산화탄소니까 탄소 비율은 70%를 줄이려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배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아까 앞에서 이미 계산했죠. 그램 CO2 per 킬로미터 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런 거를 좀 정확히 배끼리 비교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는 그건 니들 사정이고 배끼리 CO2를 배출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EE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지수라고 많이 하거든요. IMO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회에 대한 공헌입니다. 이거 개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운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겠죠.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근데 사회에 공헌하는 거 뭐가 있어요? 짐을 얼마만큼의 속도로 옮기냐죠. 짐을 빨리 옮기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옮기면은 운송 시간이 주니까 CO2를 배출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속도, 화물 운송량, 그 다음에 위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CO2량, 밑에는 화물을 얼마나 많이 빨리 옮기냐고, 위는 CO2를 얼마나 배출하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이 작을수록 좋은 배잖아요. 그래서 EEDI는 낮을수록 좋은 배예요. EEDI 높은 배는 좋은 배가 전혀 아닙니다. EEDI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때 상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엔진 출력이랑 출력 곱하기 그 다음에 출력을 내는데 들어가는 연료량. 그러니까 엔진이 크면 연료를 많이 태우잖아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연료도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연료랑 탄소가 적은 연료가 있겠죠. 수소 같은 거는 탄소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양. 이거 세 개를 곱하는 게 기본식입니다. 이제 상세히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은 어디를 보냐면은 엔진의 설계 출력의 최대 출력의 75%. 이거 계산은 나중에 예시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CF라는 거는 연료 종류별로 CO2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가 안 들어간 수소, 암모니아 뭐 그런 것들. 걔네들은 CO2 발생량이 0이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태우면은 EEDI에 도움이 돼요. EEDI를 낮출 수 있고. 아니면은 탄소만 잔뜩 들어있는 거, 탄소, 수소만 들어있는 그냥 기름 같은 거, 그거 막 태우면은 안 좋겠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SFC는 여러분들이 그 엔진 성능별로 다 나와 있는데 엔진이 1킬로와트를 1시간 동안 발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의 양이에요. 뭐 몇 그램 그런 식으로 나와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화물 수송량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속도까지. 상세한 계산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EEDI를 어떤 식으로 갔냐? 지금 2008년인가? 그때 기준으로 선박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선박의 톤수에 대해서 EEDI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배일수록 연료 효율이 좋아서 탄소 배출이 작아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적고, 그 다음에 작은 배일수록 탄소 배출량이 크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뭐 배마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배는 큰 배대로, 또 작은 배는 작은 배대로 장기적으로 한 10년에 한 10%씩 EEDI를 줄이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강제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매 10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2022년은 20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를 한번 따라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업데이트라서 아마 페이지 2였나? 이걸 따라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수업 때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탱커 앞에서는 규정 얘기고, 그럼 일반적인 VLCC 탱커들은 어느 정도 크기냐,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 수업 자료 올려놓은 책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배일수록 되게 여기 헐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대충 보면은 이거 12랑 비슷하거든요. 12의 역수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블락 코에피션트 12가 거잖아요. 배 주위 둘러싼 박스 부피분의 배수량이잖아. 그러니까 12의 역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홀수 기준, 만재홀수보다 큰 구조홀수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얘 값을 알고 뭐 대충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은 길이, 폭, 흘수, 이거 구조홀수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거 있고, 일반적인 배들 많이 비교를 해보니까 크기에 10만 톤 넘어가는 배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L오버 B는 L은 길이, B는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폭비가 5.4 정도다. 배가 느려가지고 길이 폭비가 많이 낮아요. 빠른 배들은 컨테이너선 같은 건 길이 폭비가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느린 배니까 뭐 그렇게 설계를 했다. 설계를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따라서 처음에 배 치수 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배 속도는, 탱커는 일반적으로 14.5노트를 선속으로 정하고 설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4.5노트로 쭉 가죠. 물론 작은 배는 14.5노트 내려면 힘드니까, 엔진이 작아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지간한 크기 뭐 5만 톤 이상 배면은 다 14.5노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선박 설계 컨테스트도 같은 선속 14.5노트를 맞추는 설계를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엔진 출력 같은 거는 요즘 설계 트렌드를 보니까 32만 톤짜리나 정도 하면은 한 엔진의 설계 출력이 25,000kW보다 좀 크네요. 26,00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배가 커질수록 엔진 요구량도 커지는데, 그만큼 옮기는 양이 늘잖아요. 화물을 옮기는 양이 늘기 때문에 운송 효율은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26,000kW 제가 썼잖아요. 요즘 배 설계 트렌드인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면 저값 절대 안 나와요. 저것보다 한참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엔진이 커졌죠. 그러니까 배가 무거워지지. 그 다음에 연료 소모량은 많지.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6,000kW 그냥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세요. 괜히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갖고 막 잘 못하는 해석 억지로 하다 보면 한 35,000kW 그 정도 나오면은 엔진은 크지, 기름은 많이 먹지, EEDI는 못 맞추지, 그래갖고 망한 설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탱커 설계 경향 좀 더 보자면은, 그래서 VLCC 설계 추세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값을 갖습니다. 브레드스가 아닌데, 브레드스 아니야? 모르겠다. 스펠링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배 흘수는 그래서 디자인 흘수 19.2m 아니면은 설계 구조 흘수 21m, 배 길이는 이 정도, 그다음 배 폭은 61m로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EEDI 얘기했잖아요. 지금 EEDI 페이지 2일 거예요 아마. 2020년 기준으로. 페이지 2에서는 EEDI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 출력의 75%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속도에서 EEDI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온대요. 지금 여기 엔진은 이런 걸 택해라라는 건데, 이거 카탈로그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65rpm, 그러니까 1초에 65바퀴 도는 엔진 운용 조건에서
이만큼이 나오고 파워가 엔진 전체 출력이 그럼 요거의 75%일 때 속도가 이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2030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페이즈 3로 올라가면은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배가 더 느리면은 아무래도 연료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 탈 때도 시속 120km로 갈 때랑 80km로 갈 때랑 연료 차이 상당히 커요. 같은 거리를 가도. 그래서 좀 천천히 가면 좋습니다. 왜가? EEDI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배가 느리게 가야 된다. 억지로라도. 원래 14.5노트 가는 배였는데 그렇게 가면 EEDI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더 느리게 그렇게 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연료 대신에 LNG를 같이 태우면 됩니다. LNG는 탄소 하나에 이게 메탄인가? 메탄 맞죠? 이걸 태우니까 얘는 태워도 C가 탄소가 별로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연료들은 우리 기름들은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태웠을 때 탄소의 배출량이 더 많아요. 탄소 배출량이. CO2 배출량이 많죠. 왜냐면 탄소가 더 비율이 크거든. 그래서 LNG를 태우면은 탄소 배출량이 좀 줄기 때문에 탄소 비율이 좀 줄기 때문에 EEDI에 유리합니다. EEDI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LNG를 같이 태우는 엔진을 구동을 했을 때는 14.8노트까지 페이지 3에서 맞출 수 있고 뭐 그때 동력은 이 정도다 라는 거죠. 거기 쓰는 엔진은 얘를 쓰면 됩니다 라고 그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한 책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엔진 카탈로그를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배 엔진이 들어가고 그때 엔진 동력은 어느 정도 나온다 라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다룰 부분이긴 한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엔진 카탈로그 이거를 보고 얘가 무슨 엔진인지를 찾아요. 카탈로그에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엔진이 58rpm에서 72rpm까지 돌고 있고 그때 낼 수 있는 엔진 출력은 이 정도 범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엔진 실린더 하나당이에요. 근데 엔진 지금 실린더가 6개짜리거든. 곱하기 6을 해주면은 전체 동력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때 SFOC 뭐라고 했어요? 연료 소모량이잖아요. 1kW를 동력을 1시간 낼 때 필요한 연료의 그램수. 이렇게 했을 때 100%풀 동력으로 돌리면은 하이로드 기준으로 봅시다. 하이로드 기준으로 연료를 164g을 태워요. 근데 우리가 아까 2만 한 8,000km 된댔잖아요. 28,000kW니까 걔를 그럼 연료를 얼마나 소모하는 거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8,000kW를 164g을 태웠고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4,200, 4,600.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이 배가 4.6톤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잖아. 곱하기 24를 하면은 얼마야 이게? 110톤? 연료를 110톤 정도를 태우는 거죠 하루에. 근데 배가 아마 항로 따라 다른데 저런 배만 30일 가거든요. 곱하기 30 하면은 한 3,000톤 나오죠. 그 정도의 연료를 태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CO2가 나오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그거는 그냥 연료만 태울 때고요. 기름을. 메탄 아까 LNG잖아. LNG를 같이 태우는 경우에는 여기 듀얼 퓨얼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돌리면은 여기 숫자 써져 있죠? 좀 줍니다. 그러니까 LNG가 열량은 작은데 무게는 엄청 작거든요. 탄소가 적게 들어서 열량보다 무게가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kW를 내기 위해서 1kW를 발행하기 위해서 태워야 되는 연료에 무게가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리하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탄 자체가 갖는 탄소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저기 그 CF 카본 팩터에서도 유리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EEDI 설계까지 들어가면은 아마 올해는 페이지 2 맞추라고 할 거예요. 그 컨테스트에서. 그러면은 주로 얘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가도 되지 싶기는 한데 메탄 태우는 것까지는.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은 메탄 들어가는 연료 탱크도 따로 설계해야 되잖아. 설계가 힘들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엔진이 정해지면은 엔진의 무게도 경화 중량에 해야죠. 드라이매스가 엔진 자체 무게거든요. 실린더 6개짜리. 한 900kg, 900톤이겠지. 900톤 정도 나갑니다. 상당히 크죠. 무거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엔진의 사이즈 같은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도면 다 뽑을 수 있거든요. 도면 뽑아서 여러분들 일반 배치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